당장 나가. 오늘로 끝이야. 건물주가 작은 김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한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놔주세요. 여자가 몸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폐지를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에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 놓으시오. 건물주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물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비명이 터졌습니다. 건물주가 도망쳤습니다. 폐지 노인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대체 저 노인은 누구일까요? 왜 낯선 여자를 도와준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하늘김밥 주인 이하늘은 원룸을 나섰습니다. 31살, 혼자 사는 여자, 작은 원룸에서 가게까지 걸어서 5분. 그게 그녀의 하루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을 켰습니다. 깜빡거리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가게였습니다. 5년 된 김밥집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김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수입원이었으니까요.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인슐린을 맞을 돈이 없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밥을 펴고 김을 깔고 재료를 올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동작은 익숙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습니다. 아침 9시 첫 손님도 오기 전에 건물주 박철민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밤새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월세.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제발. 또 석 달째야. 박철민이 카운터를 쳤습니다. 김밥 재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나가. 알았어?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박철민이 나가고 하늘은 떨어진 재료를 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었습니다. 버릴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벽에는 독촉장이 빼곡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카드값, 미납된 고지서들이었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버텨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늘김밥입니다. 김밥 5인분 배달이요. 주소는? 손님이 주소를 불렀습니다. 5층 건물 꼭대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배달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5줄. 무거웠습니다. 봉지에 담았습니다.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오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김밥을 들고 걸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5층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정말 없었습니다. 계단뿐이었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쉬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층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 하늘이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김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봉지가 계단 아래로 굴러 내려갔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봐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36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업고 왔어요. 계단에서 쓰러지셨길래. 괜찮으세요? 하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낯선 사람이, 그것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자신을 업고 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밥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겨왔어요. 남자가 옆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밥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하늘은 안도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뇨가 심각합니다. 언제부터 치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2달 정도요. 인슐린 처방 드릴게요. 이대로 방치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냈어요. 걱정 마세요. 하늘이 놀라 그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처음 뵙는 분한테 이상하죠? 남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 저도 사고를 당했어요. 차에 치여서 다리를 못 쓰게 됐죠. 그때 낯선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구급차를 불러주고 병원까지 따라와주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아서요. 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친절을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야? 갚으실 필요 없어요. 남자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재활운동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병원비 대신이요. 물리치료사분이 계시긴 한데 혼자 연습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남자가 휠체어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하늘이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민준이 택시비까지 챙겨줬습니다. 택시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살만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토요일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하늘김밥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 목발, 지팡이, 3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었습니다. 하늘은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장애인 무료 급식,
1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해온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당뇨로 아픈데 남을 챙겼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김밥을 나눴습니다. 하늘은 한 명씩 김밥을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추우시죠?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매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줄 끝에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가득 담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 지저분한 얼굴, 냄새가 심했습니다. 하늘은 그를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냄새가 정말 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물도 있어요. 김밥을 건네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도 인슐린이 부족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폐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처음 보시네요? 이 동네 분 아니시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 아가씨 아세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하늘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도 당뇨로 아픈데 매주 우리한테 밥 주고 돈도 없어서 약도 제대로 못 먹는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챙겨요. 노인은 가게 안을 봤습니다. 텅 빈 냉장고, 낡은 가구들, 벽에 빼곡히 붙은 독촉장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5년 전에 가족이 다 돌아가셨대요. 재개발 사고로.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사고요? 태상건설이요. 그 회사가 부실공사로 건물 무너뜨렸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때 9명이 죽었대요. 저 아가씨 부모님이랑 동생도.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은 12살이었대요. 장애 있는 아이였는데 재활치료 받고 있었대요. 1년만 더 치료하면 걸을 수 있었는데 노인은 더 이상 김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하늘이 문을 닫으려 할 때였습니다. 술 취한 박철민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월세 못 냈지? 일주일 지났어.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그 소리 석 달째 듣는다고. 박철민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돈 없으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나랑 한 번만. 그가 하늘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놔주세요. 하늘은 몸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폐지를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 놓으시오. 박철민이 노인을 봤습니다. 뭐야, 이 거지 새끼가? 꺼져. 손 놓으라고 했소. 노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박철민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박철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박철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다신 이 여자한테 손대지 마시오. 다음엔 부러뜨린다. 노인은 박철민을 놓아줬습니다. 박철민은 손목을 움켜쥐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 이상했습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소?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격식이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두려워서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노인은 누구일까? 왜 자신을 도와준 걸까? 왜 무릎을 꿇은 걸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늘과 민주는 매주 3번씩 만났습니다. 재활 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몇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팔을 잡아줬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하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민준도 웃었습니다. 1년 만에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늘 씨는 꿈이 뭐였어요? 김밥집 하기 전에는 뭘 하고 싶으셨어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했죠. 3년 동안.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가족이 죽고 나서.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생겼어요. 부모님 빚, 동생 치료비, 장례 비용까지 3억이 넘었어요. 복지관 월급으론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김밥집을, 네,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억 5천이 남았어요. 이자만 감당하기도 벅차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 정말 자만심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남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고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걸을 수 없게 됐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제야 알았죠.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회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일을 해요. 건설회사요? 하늘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사는 민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큰 책상 너머로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민준아,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다던데.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강태산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5년 전 재개발 사고 유가족이라는 걸 아느냐? 민주는 충격받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이하늘. 그 여자 부모와 동생이 5년 전 우리 회사 건물 붕괴 사고로 죽었어. 강태산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장 헤어져. 그 여자가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야. 아버지, 하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 확신해요. 어떻게 확신해? 강태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태산건설 전무라는 걸 알고 있나?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장 헤어져. 이건 명령이다. 싫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강태사는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강태산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내 정체를 밝혀라. 당장.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라. 그날 밤 민주는 하늘김밥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어두웠습니다. 하늘이 혼자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민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하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사실은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직장이 태상건설입니다. 전무예요. 하늘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김밥을 말던 손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상건설. 하늘은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 민호를 죽인 회사. 5년 동안 저주해온 그 이름. 언제부터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석 달 전에 알게 됐습니다. 하늘 씨 성함을 알고 과거를 조사하다가 석 달 전에 하늘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거네요. 저를 보면서 저랑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하늘 씨 아니에요. 전 나가세요. 하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아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주는 그녀를 봤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열했습니다. 사흘 후 폐지 노인이 다시 김밥집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급식 때였습니다. 하늘은 평소처럼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사이 야윈 얼굴, 깊어진 다크서클,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김밥을 나눠주는 모습. 한 젊은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19쯤 되어 보였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왔구나.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누나. 김밥 너무 기다려졌어요. 준호야, 너 우리 민호 닮았다.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 오빠요? 누나 동생이요? 응, 내 동생. 너처럼 휠체어 탔었어. 하늘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12살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는데 우리 가족이 다 재활치료 시켜줬어.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나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1년만 더 재활하면 보조기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늘이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건물이 무너졌어. 민호는 휠체어 때문에 빨리 못 나왔어. 아빠가 다시 들어가서 민호를 업고 나오려고 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호는 항상 웃었어. 누나, 나 나중에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누나랑 한강공원 같이 걸을 거야. 그렇게 말했어. 준호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오빠 대신 제가 누나랑 걸을게요. 제가 재활 열심히 해서 꼭 걸을게요. 하늘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를 안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장애아동, 12살, 재활치료 중, 1년 후면 걸을 수 있었던, 그런데 죽었던, 자신이 책임진 사고가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는지, 얼마나 많은 희망을 짓밟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늘은 민준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도 일찍 닫았습니다. 민준은 매일 김밥집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강태진과 서유진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었습니다. 강태진의 사무실, 서유진이 서류들을 책상에 펼쳤습니다. 태산건설 관련 기사 스크랩, 민준의 동선을 추적한 자료, 조작된 계좌 입금 내역.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하늘이 복수하려고 민준에게 접근했다는 증거예요. 잘했어. 이 여자만 제거하면 모든 게 깨끗해져. 강태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형님께 들키지 않게 조심해. 요즘 형님이 이상하게 그 여자 주변을 맴돌고 있어. 알아요. 오늘 저녁 끝장내겠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간신히 하늘을 설득해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유진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민준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유진 씨? 여긴 왜?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서유진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5년 전 태산건설 사고 피해자 맞죠? 복수하려고 민준 오빠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유진 씨. 증거 있어요. 서유진이 서류들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태산건설 관련 기사를 5년 동안 스크랩한 자료, 민준의 출퇴근 시간과 동선을 기록한 노트, 정체불명의 계좌로 들어온 200만 원 입금 내역. 이게 뭐예요? 민준이 하늘을 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늘은 부정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입금은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런 스크랩도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작? 그럼 이 계좌는 뭐예요? 당신 이름으로 된 계좌잖아요. 서유진이 통장 사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태산건설 전무라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일주일 전에 말해줄 때까지 정말 몰랐어요. 거짓말. 서유진이 스크랩 자료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5년 동안 태산건설 기사를 모았잖아요. 민준 오빠 출퇴근 시간까지 추적했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늘이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작된 증거들. 하지만 너무 정교했습니다. 하늘의 이름으로 된 계좌. 하늘의 필적으로 보이는 노트. 당신을 믿고 싶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믿고 싶었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당신 이름, 당신 계좌, 당신 필체. 민준 씨,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충분해요. 서유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셨죠? 민준 오빠? 민준은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놓으세요. 하늘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신 보지 맙시다. 민준은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제 알았죠? 서유진이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영원히. 서유진도 하이힐 소리를 내며 나갔습니다. 하늘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사는 사무실에서 민간조사소 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스크랩 자료는 전부 강태진이 심어놓은 것. 계좌 입금도 강태진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간 돈. 이 하늘은 민준이 태산건설 전무인 줄 6개월간 전혀 몰랐다는 명백한 증거들. 다음 페이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전 사고의 실제 책임자는 강태진이었습니다. 공사비 30억 횡령 증거. 부실자재 사용 지시서. 이하늘의 아버지가 회사에 보낸 경고 메일. 강태진이 강태산에게 책임을 떠넘긴 녹취록. 강태산은 의자에 무너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지킨 거지? 5년 동안 뭘 지킨 거야?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도청 파일입니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유진과 강태진의 통화였습니다. 이 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5년 전 일이 밝혀져요. 알아서 해. 사고처럼 보이게, 깔끔하게. 강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차대. 지금 당장. 그날 밤 하늘김밥. 하늘은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후 계속 울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철민과 건달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하늘. 박철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제발이요. 일주일만 더 주세요. 하늘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강태진 부회장님 명령이야. 오늘 당장 나가라고. 박철민이 하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폐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손 치워.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누구세요? 박철민이 얼어붙었습니다. 강태산이다. 태산건설 회장. 박철민과 건달들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장 나가. 이 건물은 오늘 내가 샀다. 넌 해고야. 다신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박철민과 건달들은 도망쳤습니다. 하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서 피가 흘렀습니다. 강태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에게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당신은 강태산입니다. 태산건설 회장. 강민준의 아버지.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산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 유가족 빚 3억 청산 증서, 민호 재활센터 설립 서류와 10억 기부금 증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강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 사고는 제 동생 강태진이 일으킨 겁니다. 공사비를 횡령하고 부실자재를 썼죠. 제가 책임을 졌지만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은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 당신 동생 이름이죠. 12살. 재활치료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산이 울먹였습니다. 1년만 더 치료받으면 걸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목숨으로도 부족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하지만 지금은 그저 두 명의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태산건설 이사회실. 모든 이사와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강태산이 증거 파일을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강태진의 공사비 30억 횡령 증거, 부실자재 사용 지시서, 이하늘 아버지의 경고 메일. 모든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형님, 우린 혈육이잖아. 형제잖아. 강태진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혈육? 강태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넌 9명을 죽였어. 그 중에는 12살 장애 아동도 있었어. 재활치료받고 있던 아이였어.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강태진과 서유진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형님, 제발, 형님. 강태진이 끌려나갔습니다. 서유진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강태산에게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결백하다는 것, 모든 게 강태진의 음모였다는 것. 민주는 하늘김밥 문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혼자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머리에 감겨 있었습니다. 하늘씨. 하늘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바보였다고. 하늘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민준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재활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혼자 걸었습니다. 하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울었습니다. 하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같이 살자. 여기서 김밥 팔면서.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민호 재활센터 개원식. 수백 명의 장애인과 유가족이 참석했습니다. 3층짜리 새 건물이었습니다. 최신 재활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센터장, 강민준이 이사, 강태산이 평이사로 일했습니다. 개원식 후 하늘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아버님. 모두가 하늘을 봤습니다. 처음에 민준 씨가 건설회사 일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어요. 3개월 전에 알았어요. 민준 씨가 태산건설 전무라는 걸. 강태산이 그녀를 봤습니다.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복수하려 했어요. 민준 씨를 이용하려 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민준 씨가 너무 선했거든요. 장애인들한테 친절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벌받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은 벌받을 사람이 아니야. 강태산이 말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셋 다 피해자였어요.
강태진이라는 악마이.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저녁, 하늘김밥. 이제는 작지 않았습니다.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3명 생겼습니다. 하지만 토요일마다 3사람은 직접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센터에 다니는 10살 소녀였습니다. 누나, 왜 김밥집 해요? 센터장님인데. 하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밥은 여러 재료를 하나로 말아. 당근, 시금치, 단무지, 계란. 다 다른 재료지만 함께 말면 하나가 되잖아. 우리 인생도 그래. 아픈 것도 슬픈 것도 행복한 것도 다 말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벽에 걸린 민호의 사진. 김밥을 먹으며 환하게 웃는 12살 소년. 하늘이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누나가 이제 행복해. 널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계속 김밥 말을게.